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세계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 오매 법칙이라는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을 밝혀주는 백열전구가 왜 언젠가는 삑 타고 수명을 다해버리는지 그 숨겨진 비밀까지 전부 파헤쳐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스위치를 켜고 끄면서 전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벽 속에 숨겨져 있는 저 얇은 전선 안에서는 대체 지금 이 순간 어떤 물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로 직접 들어가 볼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1번, 강물 비유부터 시작해서 회로를 지배하는 법칙, 미시세계의 충돌, 저항의 4가지 요소,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응용까지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 번째, 강물과 같은 전기입니다. 전기 흐름을 이해할 때 이것만큼 찰떡인 비유가 없어요. 산에서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의 경사가 가파를수록 물이 아래로 엄청 강하게 밀려 내려오겠죠. 이 밀어붙이는 경사가 바로 전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의 양, 그게 전류고요. 근데 만약 강물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들이 잔뜩 널려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겠죠. 이 바위들이 바로 흐름을 억제하는 저항입니다. 정리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전압 V는 전자를 팍 밀어주는 펌프질, 전류 I는 실제로 쫙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 그리고 저항 R은 그 흐름을 톡톡 막아서는 방해물. 진짜 간단하죠? 이 3가지 역할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복잡한 내용도 완전 식은 죽 먹기입니다. 두 번째, 회로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공식, 오매 법칙입니다. V는 I 곱하기 R.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원리는 진짜 상식적이에요. 방해하는 바위, 즉 저항이 일정할 때 밀어내는 힘인 전압을 2배로 확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흘러가는 전류의 양도 아주 정직하게 딱 2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규칙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구리 같은 흔한 금속들은 전압과 전류가 정비례하는 오밍 물질이라서 아주 반듯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요. 반면에 비오밍 물질이라는 녀석들은 좀 다릅니다. 다이오드 같은 부품이 대표적인데 얘네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키는 얌체 같은 일방통행 밸브 역할을 하거든요.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 저항이 자기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이런 녀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미시세계로의 확대. 대체 저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우리 이제 돋보기를 들고 원자 단위까지 주민해서 들어가 봅시다. 전자 입장에서 보면 전선 안을 지나가는 건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전압이 팍 밀어주니까 와 하고 가속해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덩치 큰 금속 원자랑 쾅 부딪혀버립니다. 그럼 속도가 훅 줄고 튕겨나가면서 지연되죠. 가속, 충돌, 지연. 이 험난한 과정이 1초에도 셀 수 없이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핀볼 게임을 그려보세요. 전자들이 금속 원자라는 장애물 사이를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끊임없는 충돌 때문에 엄청난 내부 마찰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저항의 찐 정체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 전자들이 낑낑대며 지나가는 동안 에너지를 엄청 뺏기거든요. 그 뺏긴 에너지가 바로 뜨끈뜨끈한 열로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네 번째,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전선의 모연이 중요합니다. 길고 좁은 꼬불꼬불 골목길이랑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 어디가 지나가기 편할까요? 무조건 고속도로죠. 전선도 똑같습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부딪힐 일이 많아지니 저항이 커지고 반대로 통로가 굵어지면 전자가 슝슝 지나갈 수 있으니 저항은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요소는 재질, 그러니까 비저항이에요. 모양과 굵기가 똑같아도 뭘로 만들었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리는 진짜 고속도로 톨게이트 프리패스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 토스터기에 들어가는 니크롬선은요, 구리보다 무려 100배나 더 빡빡하게 막아섭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일부러 마찰열을 미친 듯이 내서 그 열로 바삭한 식빵을 구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4번째는 바로 온도입니다. 금속 안에 있는 원자들은 얌전히 서 있지 않아요. 열을 받으면 신나서 막 격렬하게 진동하거든요. 방 안에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 거랑 다 같이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거 어느 쪽을 뚫고 지나가기가 더 힘들까요? 춤추는 쪽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원자들이 길막을 엄청나게 해대서 금속의 저항은 쑥쑥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 물리학이 늘 뻔하진 않거든요. 실리콘 같은 반도체는 일반 금속이랑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예요. 얘네는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기를 나를 수 있는 자유전자 일꾼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꽉 막혀있던 도로에 갑자기 하이패스 차로가 수십 개 열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의 저항은 오히려 극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진짜 신기하죠? 5번째, 이제 이 지식들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오래 쓴 백열전구, 왜 점점 침침해지다가 나중엔 틱 하고 끊어질까요? 전구가 켜져 있는 동안 그 안에 얇은 텅스텐 선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에 있는 텅스텐 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증발해버리죠. 그럼 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얇아집니다. 아까 좁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항이 팍팍 커집니다. 방해물이 많아지니 흐르는 전류는 줄어들고, 그래서 전구가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써먹은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쇳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 온도, 대체 어떻게 잴까요? 일반 온도계요? 넣자마자 1초 만에 녹아서 흔적도 없어질걸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고온을 기막히게 잘 견디는 백금선을 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백금의 저항 수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만 딱 읽어내는 거예요. 저항이 이만큼 올랐네? 그럼 온도는 몇 도겠군? 하고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온도계 녹일 걱정 없이 아주 안전하게 극한의 온도를 알아내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전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설계도.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딱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전기는 그냥 밀어붙인다고 맘대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물질 고유의 비저항, 길이, 단면적, 그리고 온도. 이 4가지 방해 요소들이 엎치락 뒤치락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정말 기가 막히도록 정교하고 완벽한 균형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오늘 해설을 쭉 듣고 나니 우리 주변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당장 오늘 밤 방에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딱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집 벽면 깊숙한 곳에서 수조 개의 전자들이 이 4가지 물리적 힘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쉬듯 일어나는 이 놀라운 물리학의 세계,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